감상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 반려견을 양육할 때 너무 혼을 많이 내시진 않나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거든요. 내 반려견이 하루 중에 잘하는 행동이 많아요? 아니면 못하는 행동이 더 많아요? 제가 이 질문에 저희 애는 하루 종일 못된 행동만 해요. 이런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사실 보호자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 아이가 잘하는 행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려견을 양육할 때 이 넓은 벌판에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과정을 거치실 것인지, 아니면 내 반려견이 뭐가 옳은지도 가르치기 전에 안 되는 것만을 계속 가르쳐서 행동을 못하게만 만들지, 이 좁은 가시밭길을 걷게 할지를 저는 보호자님들께 선택지에 맡기는 편입니다. 저희가 리더십 얘기 많이 하죠. 좋은 리더십이라는 건 뭘까요? 리더가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이런 게 리더인가요? 이런 건 독재죠. 저희가 좋은 리더라고 하면 리더는 그냥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 뒤로 저희가 따르는 거를 말을 해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저희는 선택권을 줄 거예요.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어떤 것들은 더 멋진 결과가 나와.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긍정어학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뭘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내 반려견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자, 겁이 많고 예민한 아이에게 어떤 교육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겁이 많고 예민한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굉장히 발작적으로 짖는 친구도 있을 거고, 으르렁거리고 공격성이 보이는 친구를 보호자님들이 많이 혼내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막 짖고 달려가서 물고 이런 것들 결국은 다 무섭고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는 반려견의 적극적인 시도들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포커싱 해야 될 건 내 반려견의 감정 상태가 이렇구나지,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 가 아니어야 돼요. 내 아이가 왜 이럴까? 원인을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고민을 한 결과에 대한 멋진 피드백을 아이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한테 과연 이 겁이 많아서 나오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될까? 아니면 이게 괜찮아라는 걸 가르쳐줘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겁이 많은 아이한테 괜찮은 걸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보호자님들이 그 과정을 아주 폭력적으로 노출시키는 과정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 수영 가르칠 때 물에 던지셨거든요. 저 지금도 수영 못합니다. 반려견이 괜찮은 수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저희는 이만큼 인지 수준이 높아진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내가 버티기 힘든 자극에도 스스로 생각하고 반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 근데 2.5살짜리 애는 어떨까요?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한테는 그 과정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항상 내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수준, 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수준에서 내 아이가 그걸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끔 멋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내 아이 스스로 다가가게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셨으면 해요. 딥한 얘기를 좀 들어갈 건데,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괜찮은 걸 가르쳐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극, 인지, 판단, 행동, 결과. 이게 뭐냐면 반려견들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 어떤 거를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불안한 거야? 라는 판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해요. 웃거나 도망가거나 경계하거나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점점 이걸 마주쳤을 때, 똑같은 자극을 인지했을 때 판단의 과정은 짧아지고 그 행동을 더 빨리 하게 돼요.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 반려견이 뭔가 간단하게 짖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계속 혼내게 되면 반려견들이 더 심하게 짖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한테 저희가 어떤 결과를 주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떤 자극을 딱 인지했어요. 그리고 이 반려견이 이걸 무서워, 두려워라는 판단을 내리니까 그 판단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려견이 무서워! 그 피드백을 저희가 사람이 결과를 어떻게 주고 있죠? 더 끔찍한 결과를 주게 된다면 이 반려견은 점점 판단의 시간이 짧아질 거예요. 산책할 때 예전에는 고민하다가 짖던 놈이 이제는 바로바로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어학 트레이너들은 이 판단의 과정에 저희는 집중을 해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과정입니다. 뭔가 무서운 걸 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딱 보자마자 하고 보상을 하게 돼요. 쉽죠?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서 현실 세상은 이 자극의 강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트레이너랑 협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니 선생님, 무서워서 짖는다 알겠는데 그때 간식을 주면 혹시 더 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딱 말씀을 드리자면 무서워서 짖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 짖게 돼요.
공포영화 보호자님들 좋아하시나요? 근데 귀신이 나올 때마다 제가 10만 원을 주면 귀신이 무서워지시나요? 귀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 보자마자 계속 옆 사람이 10만 원을 계속 찔러주면 이제 귀신 나오는 거 기다리게 되실 거예요. 귀신이라는 시각적 자극에 보호자님들의 감정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려견들도 똑같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순간에 저희는 아이들한테 10만 원을 찔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이가 두려워하는 감정이 커질까요? 낮아질 거예요. 두려워서 짖는 거는 사실 행동이 아니고 감정이야 라는 것까지 인사이트가 확장되실 수 있겠죠. 자, 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뭐 칭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거 그걸 가르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칭찬도 하고 처벌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아이가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제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반려견들은 처벌이 가해지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군에 3가지 실험군이 있거든요. 보자면 A그룹은 긍정 강화만 아예 강압적인 툴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이 있고 B그룹은 섞어서 이 밸런스드 트레이닝이나 혐오적인 거, 긍정적인 보상을 다 사용하는 분들이 B그룹이 있고요. C그룹은 혐오적인 자극만 사용하는 그룹이 또 있어요. 이 A, C그룹에 대한 이 실험군도 꽤 믿음직한 실험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장 트레이닝적인 효용이 높게 나오는 그룹이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당연히 A그룹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오히려 섞어서 사용한 그룹이 가장 트레이닝 효과가 낮았어요. 결국 왜 그럴까 하면 사실은 개의 학습이라는 건 학습 효율을 따지게 되고 학습 효율이라는 건 뇌의 상태에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뇌의 상태에 불안감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다. 스트레스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만 일정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학습 효율을 박살내게 됩니다. 결론은 칭찬과 처벌을 함께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이득보다 두려움, 이걸 반려견들은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긍정강화 트레이닝으로 배변 교육이 가능한가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데 보호자님들 주변에 혐오적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배변 교육은 혐오적인 툴을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왜일까요? 배변 교육 같은 것들은 혐오적인 툴을 사용하면 절대 트레이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과연 사실 배변 교육만 그러한가? 라는 질문에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교육 과정, 특히 행동 수정 과정, 걔들의 감정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는 긍정강화 트레이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조금만 첨언을 부탁드립니다. 기간만을 제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근데 행동 수정의 핵심, 내 아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원인까지 컨트롤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혐오적인 자극은 성공보다도 더 배배 꼬이는 과정으로 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강화 트레이닝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긍정강화 트레이닝은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인도적인 것들을 저희는 추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컨트롤하고자 해요. 보호자님들 오늘 강의에서 딱 한 줄만 알고 가시면 내 아이가 이런 행동을 왜 할까? 계속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도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